안녕하세요. 또리네 누나입니다. 저희 또리는 지난 23년 11월 19일에 강아지 뇌 수막 종양 물리적 절제 수술을 받고 영상을 촬영하는 12월 19일 약 한 달 동안 회복을 잘 하고 있습니다. 강아지 뇌종양에 대한 정보는 다른 수술들에 비해서 많이 나오지는 않은 것 같아 또리랑 비슷한 케이스의 동물들과 반려인들에게 조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. 우선 증상을 발견했을 때 병원에 가면 들어가게 되는 검사의 대략적인 비용하고 만약에 뇌 종양이 맞다면 그럼 어떻게 후속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제가 알아본 정보들을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. 발작이나 고개 기울어짐, 초점 안 맞음 등의 뇌종양 증상이 발현이 되었을 때 병원에 가게 되면 첫 번째로 혈액 검사를 하라고 하실 겁니다. 일단 혈액 검사에서는 백혈구나 아니면 염증 수치, 간, 신장, 췌장 등 다양한 수치를 볼 수 있는데요. 이걸 먼저 수행하게 되는 이유는 뇌의 문제로 발작이 생겼는지, 뇌가 아닌 문제로 발작이 생겼는지를 알아볼 때 뇌가 아닌 곳들을 검사할 때 많은 수치를 볼 수 있는 검사이기 때문입니다. 비용은 병원마다 다르긴 하지만 보통 싼 곳은 17만 원, 비싼 곳은 한 25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걸로 저는 알아보게 됐었어요. 혈액 검사를 했을 때 또리는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진짜 잘못하면 뇌의 문제일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. 검사를 진행했던 병원은 MRI 장비를 가지고 있지는 않았던 곳인데요. 저에게 발작 한 번이 갑자기 큰일이 생기는 거는 아니다. 내 문제가 있을 수는 있다. 내 MRI를 찍었을 때 바로 나오지 않을 수도 있다. 등의 이야기를 하셨었습니다. 그래서 엄마랑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다시 병원에서 전화를 주셔서 걱정이 된다면 그래도 MRI를 한번 찍어봐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저는 그 길로 집에서 가까운 경기도 일산권과 서울권에 있는 MRI 장비를 가진 병원들을 알아봤습니다. 3-4곳 정도를 알아볼 수 있었는데 비용은 병원들마다 큰 차이가 나진 않았습니다. 한 10만 원 정도씩은 차이가 나기도 했는데 보통 검사를 받을 때 MRI 값만 한 90에서 100만 원 정도 발생된다고 보시면 되고 막상 갔을 때 이제 다른 소소한 비용이 발생한다고 친다고 하면 110에서 120 정도는 MRI 검사 비용에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먼저 혈액 검사를 해놨었던 자료가 있다면 한 달 이내에 혈액 검사를 들고 가면 혈액 검사를 추가로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그 방법을 추천드립니다. 또리의 경우 2차 병원으로 MRI를 서울에서 찍게 되었는데 거기에서 뇌 수막 종양을 딱 진단을 받게 되었고 검사 결과가 나오는 건 촬영일로부터 48시간이 지난 시점에 나오게 되었습니다. 그 MRI 센터에서 강아지 뇌 수막 종양 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사실 이제 와서 생각하면 저는 그 방법을 추천하지는 않습니다. 이 MRI 센터에서는 수술적 접근 진료를 보지 않는 곳이다 보니 이제 수술이 그냥 어려울 것이다. 뇌종양은 맞다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고요. 비용은 100만 원 정도가 들었습니다. 근데 결과적으로는 뇌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은 자체적으로 MRI 장비, 브레인 내비게이터 등등을 가지고 계신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강아지들의 경우 사람과 다르게 두개골의 모양이 품종마다도 다 다르기 때문에 영상 MRI가 반드시 필수로 필요합니다. 그래서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에서 애초에 검사까지 진행하는 게 보다 더 정확도도 높고 이중적으로 비용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라 수술 가능한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고 만약에 수술을 해야 하는 케이스면 수술을 하는 쪽으로 가는 게 우리가 많이 헤매지 않는 방법일 거라고 이번에 느끼게 됐습니다. 그렇게 MRI 촬영을 하고 또리는 수술 날짜를 잡았습니다. 또리 잘 갖고 있어? 응? 아빠가 올게. 응? 알았지? 아이고 이놈 뭔가를 느낀다. 얘 무서운 거 같아. 또리 안녕. 저렇게 강아지를 입원시켜 놓고
나서는 발걸음이 정말 무거웠는데 다행히 수술은 잘 끝났습니다. 수술에 소요된 시간은 6시간 정도가 들었고요. 수술 당일 3일 전에 입원을 먼저 해서 컨디션을 맞추고 검사를 진행하고 수술 후에는 회복을 하면서 10일 정도 입원을 했었습니다. 수술비는 이제 좀 차이가 있긴 할 수도 있겠지만 한 800에서 1000만 원 정도 병원마다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리고 입원비가 정말 꽤 많이 나와서 한 600만 원 정도 조금 안 되게 입원비가 발생했었습니다. 입원 비용에는 수술 이후에 문제가 없는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내용들과 뇌 종양이 잘 정리가 되었는지 MRI 검사 등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와 같은 비용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래도 사실 600만 원은 정말 생각보다 큰 비용이라 놀라지 않았다고 할 수는 없었습니다. 이러니 저러니 해도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살 수가 없다는 말만 들었던 우리 강아지가 수술을 잘 받고 잘 걸어다니고 좋아하는 산책하고 맛있는 간식 먹으면서 평소와 같은 모습으로 전혀 문제없이 있는 걸 보니 정말 감사하고 그때 그래도 병원을 좀 더 알아봐서 다행이다. 몇 군데만 돌아보고 만약에 내가 그게 진짜 전부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을 안 알아봤었다면 얘를 진짜 6개월밖에 못 봤을 수도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오싹하기까지 합니다. 뇌종양 수술 이후에 가장 중요한 거는 사후 관리일 텐데요. 종양 수술하고 나서도 뇌신경 쪽에까지 완벽하게 100% 종양을 없애는 건 아닌지라 재발 위험이 있습니다. 또한 2달 정도까지는 스테로이드 신경약을 비롯해서 약물을 복용해야 하는데 이 약물들이 간이나 신장, 췌장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강아지가 약물에 좀 민감한지 염증 수치가 빠르게 오르는지 등을 면밀하게 확인을 해보고 스테로이드 양을 꼭 필요한 만큼만 줄여서 조절을 하고 이렇게 긴밀하게 수의사 선생님과 상담을 통해서 약을 처방받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. 특히 저희 강아지 같은 경우에는 혈액 수치가 정상이었는데 스테로이드랑 약을 먹고서 3일 만에 이제 췌장에서 염증이 양성 반응이 나오고 염증 수치가 평균의 10배까지 올라갔었습니다. 그거를 고려했을 때 좀 민감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 그 부분을 설명을 드리고 그걸 반영해서 스테로이드를 줄여가면서 처방을 받고 있습니다. 다음 달이 지나면 스테로이드를 완전히 끊을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. 3달 뒤에 MRI를 통해서 재발 여부를 확인하게 될 텐데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만약 재발을 하게 된다면 방사선 치료를 염두에 두고 있습니다. 또리는 약을 3일을 먹고 염증 수치가 너무 많이 올랐어서 약물 민감도가 다른 친구들보다 높을 수 있겠다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. 강아지가 뇌종양에 걸리기 전에는 우리 집 강아지는 건강해서 계속 잘 있을 거라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. 현재 수술은 잘 끝났고 암이 아니라는 점은 정말 다행이지만 약물을 계속 먹어야 하기도 하고 한동안은 그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병원을 다녀야 하다 보니 이전의 일상을 찾을 수는 없을 걸 인지하고 있습니다. 그래도 식단이나 여러 가지 차원에서 잘 알아봐주고 유한한 시간을 인정하고 남은 날 동안 강아지를 잘 케어해주고 더 좋은 기억이 많게끔 시간을 함께 또리와 보내주려고 합니다. 전화하고 발품 팔았었던 병원들에서 모두 다 뇌종양은 예후가 안 좋다. 가망이 없으니 방사선이나 약물 치료만 추천을 한다. 그래도 유한한 시간을 인정을 해야 한다. 라고만 얘기를 해주셔서 갑작스럽게 1년도 못 본다고 생각을 했어야 하던 찰나에 수술을 하게 되면서 물론 수명이 있는 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관리하는 차원에서 강아지와 조금 더 천천히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아기도 특별히 나쁜
그런 부작용 없이 현재로서는 약물이나 관리 차원은 필요하지만 평화로운 일상을 잘 보내고 있어서 저와 같은 일을 겪을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올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